제가 리뷰를 하는 모든 기준은 프로그램 속에서 보여지는 캐릭터들의 단편적인 모습들에 국한되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비난의 목적은 없음을 사전에 공지드립니다. 나는 솔로 14기 98화 2부. 98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디차. 먼저 한 줄 평 나갑니다. 짝사랑이 아픈 건 사랑을 준 만큼 되돌려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이었던 나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내 머리와 수동적으로 변해버린 내 마음이 빚어내는 불협화음의 팽팽한 긴장감이 내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 여성 출연자들의 두 번째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이 최종 선택이기 때문에 이번 선택은 최종 선택의 예고편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럼 선택 결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결과와 큰 차이는 없죠? 현숙은 영수를, 정숙은 영철을, 겉절이 3인방은 역시나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짜장면과의 데이트 확정. 그리고 옥순, 영자, 순자는 상철을, 그리고 상철을 선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은 영숙은 경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결과는 예상한 대로 흘러갔는데 영숙은 이번에는 상철을 선택하지 않고 경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영숙이 왜 이번에는 상철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경수를 선택한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자들의 선택이 한창인 가운데 영호가 영숙 옆을 지나갑니다. 영숙, 미안한 마음 탓인지 눈을 질끈 감는 장면이 나오죠. 영호 관점에서 영숙을 한번 볼까요? 영호에게 있어 영숙은 말 그대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 넘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존재라고까지 하며 드라마 대사까지 인용해서 했었던 그 순수한 고백, 그리고 영숙에게 아침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 전날부터 몇 시간에 걸쳐 연습한 계란 흰자 거품 만들기, 다 완성되고 보니 그냥 반숙 후라이와 별 차이 없어 보였던 머랭. 설경 이벤트에서는 좀 더 멋지고 스케일 있는 작품을 기대했지만 순자가 만든 눈사람보다도 작았던 손바닥 크기의 눈사람. 자,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용호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 이상의 어떤 가치 있는 선물 또는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들로 그 부족함을 채운다고 해도 왠지 그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슬픈 현실. 어쨌든 그런 그의 마음을 영숙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선택의 순간 용호가 옆을 지나갈 때 같이 따라 나서지 못하는 미안함에 눈을 질끈 감죠. 영호가 영숙 옆에 다가왔을 때 살짝 의도된 늦은 걸음걸이와 큰 보폭의 모습, 평소 영호의 웃긴 모습들을 떠올리며 영숙은 속으로 약간 웃긴 마음도 들었겠지만 선택할 수 없는 그 미안함에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광수가 저 멀리서 다소 비장하고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영숙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14기 영숙이라는 캐릭터의 등장을 통해서 14기 광수는 솔로 나라라는 곳에서 광수라는 그 이름 두 글자를 우리들에게 확신이 각인시켜준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줬었던 모습들에서 솔로나라 박광수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발자취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최종 선택의 결과와 상관없이 광수가 보여준 열정과 그 의지는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수가 준비한 방화나 선물은 당사자인 영숙의 기억 속에서는 좀 더 오래 남아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광수는 충분히 나이스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광수, 어느덧 영숙 옆에 도착해서 지나가고 있죠? 그 순간 영숙의 시선은 광수의 동선과 동행을 하나 싶었는데 이내 고개를 떨구게 되죠? 아마 앞선 영호에게 느꼈던 것과 같은 그 미안함에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듯하죠? 하필 카메라 앵글이 영숙의 방언화를 향하는데 제가 그 순간 영숙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저 방언화를 안 신는 것도 선물해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신고 나와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너무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영숙은 후자를 선택했고 광수도 인터뷰에서 흔쾌히 뿌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숙은 최종적으로 상철을 선택하지 않고 경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상철이 지나갈 때 영숙은 몸까지 돌려 한동안 상철을 응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본인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과 또한 미련도 많이 남지만 상철의 본인에 대한 냉정하고 차가운 마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상철에게 다가가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자, 영숙과 현숙이 누워있는 여자 숙소로 마침 상철이 들어옵니다. 영숙이 상철을 발견하자 반기며 상철 일로 와, 상철 일로 와 라고 하죠. 자, 많은 분들께서 영숙의 이런 방식의 표현법에 대해 거부감이 드실 거고 또 상철에 대한 기본 예의, 매너가 없고 자기중심적이며 싸가지 없는 듯하고 이미 부정적인 많은 의견들이 있죠. 분명히 이런 부분은 영숙도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14기 상철은 말빨로 일단 상대를 구워 삼는 타입인데 잊을만 하면 영숙이 주변에 나타나 "상철 어디가? 상철 일로 와. 상철 이야기 좀 하자." 자꾸 이렇게 반말로 본인을 하대하니 주변 여성들에 대한 본인의 체면도 안 쓰는 것 같고 또 당당히 오빠스러움과 남자다움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연하를 찾는 건데 그런 상철 속도 모르고 영숙은 상철만 보면 좋다고 반말 툭툭 던지니 상철은 영숙을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다가도 쑥 달아나 버리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왜 영숙은 이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 일관된 말과 행동들로 비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요. 14기 시작할 무렵 자기소개 당시 영숙의 말투나 외모를 보고 영숙의 성향을 예측했던 제 영상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영숙은 본인의 생활, 본인의 취미, 본인의 생각, 이런 본인 위주의 삶과 가치관에 꽤 오랫동안 매몰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남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영숙이 잘한다고 하는 남자들의 대다수는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통해 본 남자들의 모습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남자들의 모습이 곧 사귈 때 이성으로서의 남자의 모습과 같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영숙은 남자로서 상철의 본질적인 모습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철 앞에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러면 그럴수록 상철의 마음은 더욱더 영숙에게서 멀리 달아날 거란 거죠. 이런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상철이 말한 그 나이 한 살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해답도 당연히 찾지 못할 거고요. 계속 그놈의 나이 한 살, 그놈의 나이 한 살, 그 말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상철에게는 나이가 아주 중요한 요인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나, 손혜진이 상철에게 와서 사귀자고 해도 상철이 과연 나이가 많다고 싫다고 거절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그래도 거절한다면 할 말 없긴 한데요. 그래도 문제의 포인트를 우리는 그 나이 한 살보다도 오히려 상처를 대하는 영숙의 태도와 성향에서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럼 왜 영숙은 상철이 그토록 싫어하는 반말과 하대하는 듯한 행동을 서스럼 없이 계속 반복하나라는 문제를 영숙의 성향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영숙이라는 캐릭터는 일단 처음에는요, 애교가 없고 살갑다라거나 여우 같다라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약간은 반응이 둔한 듯한 곰에 가까우며 그렇다고 말도 조리 있게 막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대화할 때 보면요. 맞장구나 호응은 잘해주지만 본인이 대화를 캐리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성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숙은 그런 본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귀엽고 편하고 막 다가가기 쉬운 그런 상대라면 본인의 숨겨진 애교 그리고 매력, 끼 등을 발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다가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편안함이 묻어나는 행동과 말에서 영숙은 본인 나름의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철에게 자꾸 반말을 하는 건 현재 상철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숙의 반복된 상대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들에서 영숙이 싸가지 없고 예의가 없다라고 말씀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옆으로 새버렸는데
어쨌든 영숙의 상철 일루와의 의미는 현재 상철을 누구보다도 반기고 있고 또 친근함과 호감의 표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상철이 영숙에게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 영숙은 아니야, 내가 정말 양보한 거야 라고 답하죠. 이 말이 바로 영숙의 진심인 겁니다. 경수를 선택한 건 일단 차선책이고요. 최선책은 여전히 상철이라는 거죠. 하지만 상철의 선 긋는 듯한 말투와 행동들에서 영숙도 이제 자신감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또 다른 막강한 경쟁자들이 상철에게는 넘쳐나기 때문에 아, 경수한테라도 가보자. 가서 조금 더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경수를 선택한 거라고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어진 경수와의 두 번째 데이트 현장 같이 가보시죠. 경수가 식당 앞 주차를 하는데 약간의 허당기를 보이죠? 자, 이런 부분을 영숙은 좋아한다라는 거죠. 뭔가 사람이 딱딱하지 않고 빈틈 있어 보이고 만만하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영숙은 본인의 안식처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일단 데이트 시작은 좋아 보입니다. 식당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 전 경수가 의자를 빼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나이스하고 매너 있는 행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경수는요, 저런 행동이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왠지 머릿속에서 학습되거나 숙지된 상태에서 나오는 로봇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네, 네, 여러분. 자, 경수, 넌센스 퀴즈를 낸다고 하죠? 이제 겁납니다, 여러분. 자꾸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어, 잠깐만 웃음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누가 경수 낯설 보내기 전에 어디 합숙소에서 이런 거 특별 교육시키고 보낸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과대망상까지 들거든요. 이전 영상까지는 경수가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사교육의 학습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거 준비할 시간에 데이트 전 대화 주제를 쪽지에 미리 적어 놓고 오는 게 훨씬 괜찮아 보이거든요. 영숙도 데이트 후 인터뷰에서 이런 거 별로였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도 현장에서는 실은 내색 안 하고 잘 맞춰주고 있죠. 그때 영숙이 상철에게 묻습니다. 나 남아있을 줄 알았어? 자, 경수 대답합니다. 나는 랜드민 줄 알았어. 아, 경수,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이건 뭐 저 말이 사실이라도 문제고 또 저 말이 거짓이라도 문제인 겁니다. 요즘 제가요, 경수 리뷰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진짜 경수 리뷰할 때는 어떻게 쉴드 쳐줘야 하나 매번 이런 고민에 빠지는 제 모습이 힘든 겁니다. 그다음 명이나무를 미나리라고 하고 또 민트 젤리 소스를 민트 멜론, 민트 초코라고 하죠. 자,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합니다. 이번 98화 경수의 태풍은 혹시 저 계획된 허당끼인가? 만약 그렇다면 경수는 상철과 마찬가지로 정말 상대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똑똑하다라고 밖에 이야기 못 하겠는데 전 경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만 반 정도는 의도된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은 들긴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 중에 혹시 광수 팬이 계시다면 또 이런 부분도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쵸? 어쨌든 그런 허당끼 있는 모습들에 대한 영숙의 반응이 꽤 호의적이고 좋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더 그런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영숙이 그런 경수의 모습을 보고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바로 포인트인 겁니다. 뭐 의도됐던 계획됐던 학습이 됐던 중요한 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즐거움을 준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경수가 그 몰고 온다던 그 태풍,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영숙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만든 경수의 그런 행동과 말들, 그게 바로 이때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경수가 말하던 그 태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요. 네, 이어서 경수가 영숙에게 진지하게 고백을 하죠. 너랑 잘 맞는 것 같고 가슴에 두근거림도 있다라고. 그 말 들은 영숙.
사레가 걸린 듯 헛기침을 하며 생각이 많은 듯한 표정을 짓는 게 화면에 나오죠. 그 순간 영숙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한 사람. 경수와의 데이트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바로 상철. 그 상철의 존재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진짜 태풍다운 태풍을 꺼내던 경수인데 이번 데이트를 통해 하필 그 태풍이 상철에게로 가는 영숙의 마음을 더 가속화시키는 바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98화 2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포함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으면 하는 희망을 하며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